매년 매월 반복되는 다이어트 시도. 하지만 결과는 늘 실패와 후회, 그리고 요요 현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왜 이렇게 다이어트는 어려운 걸까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사실 그 뒤에는 우리 뇌의 강력한 식욕과 욕망, 그리고 중독적인 특성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살을 빼지 못하는지 그 복합적인 원인들을 뇌과학과 심리적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월마다 또 언제나 다이어트 시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고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다시 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뇌에 있는 식욕이란 감정 혹은 이 욕망이 너무나 강력하고 중독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뇌는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망을 만들어요. 뭔가 보면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런데 그중 가장 생존의 근본적인 욕망이 바로 식욕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 먹는 식욕은 건강한 항상성 식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었더라면 아무도 뚱뚱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식욕 중에는 쾌락적인 식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식당에서 밥을 잘 먹었어도 맛있는 디저트를 보면 저절로 손이 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디저트를 먹는 쾌락적 식욕은 그런 항상성 식욕이 아니라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중독적 식욕입니다. 이런 중독적 식욕을 담당하는 뇌 중추들이 뇌에 있고 그것들이 막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도저히 참지 못하게 먹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이런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뇌의 중독적 식욕 중추가 우리를 많이 먹게 만들고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사례처럼 특정 음료에 대한 강한 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끊임없이 특정 음식을 찾게 되는 이러한 음식 중독적인 요소는 우리 삶 곳곳에 숨어 다이어트를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특정 음식을 먹어야지, 즐겁게 먹으면 안 찔 거야 등 여러 형태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바꿔서 계속 다시 음식을 탐닉하게 만드는 이러한 중독적 유혹이 우리의 삶에 매일 존재합니다. 관련된 요소 중에는 현대사회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부담이 생기면은 우리 뇌가 뭔가 보상을 찾아요. 이 괴로움을 잊게 해줄 게임을 하거나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흔히 쓰는 보상이 바로 쾌락적인 중독적인 음식을 먹는 거죠. 일순간 달콤하고 매콤하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 이런 것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뇌 중추에서 이런 보상을 찾게 하는 것 또한 우리를 더 먹게 만드는 중요한 회로가 됩니다. 이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스트레스 음식 섭취 기분 좋아짐이라는 강력한 조건 반사를 형성하여 힘든 순간마다 음식을 위안으로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정제된 설탕과 같은 단순당이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방식이 특정 중독성 물질과 유사한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는 섭취 후 찾아오는 급격한 에너지 저하와 함께 또 다른 자극적인 맛을 갈망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를 중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음식의 유혹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요소로는 현대사회, 특히 우리나라가 심한 요소인데 바로 사회적으로 마른 몸매에 대한 압박입니다. 아마 20, 30대 젊은 분들이 아주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른 몸매를 가져야 한다는 강박이 높으면 그것 때문에 음식의 욕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고 못 참게 됩니다. 살을 빼야 해 라는 강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 스트레스는 앞서 말한 보상 심리로 인해 다시 중독적인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폭식 후의 후회 그리고 남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음식 중독적인 경향이 심해집니다. 단순히 뇌와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잘못된 다이어트 접근 방식과 신체적 요인도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극단적인 식단 제한은 갑작스럽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특정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신진대사를 늦춥니다. 이는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몸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적응하면서 기초 대사량이 저하되어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워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자신에게 맞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호르몬 불균형이나 수면 부족은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을 증가시키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감소시켜 식욕을 높이고 대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복부 지방 축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어트 성공은 단기적인 노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구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중독적인 음식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덜 중독적인 대안으로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콜라 중독이었다가 현재는 탄산수를 마시고 있지만 탄산수 섭취가 늘어 걱정이라는 사례처럼 점진적인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중독 경향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변화를 인지하고 건강한 대안을 꾸준히 찾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찾는다면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건강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외부 환경, 예를 들어 회식 방식이나 만나는 사람들과의 활동을 바꾸는 것도 음식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뇌가 특정 요소에 반응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난 절대 못 바꿀 것 같다고 하는 직장인에게 귀농하라는 조언처럼 상황일 뿐이라는 자기 인지적 전환을 통해 일상 속에서 변화 가능한 요소를 찾아 적용해 보세요. 3개월간 운동과 식단 관리를 했지만 살이 잘 빠지지 않아 지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방법을 잘 따르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숫자에만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이 늘어 체중 숫자가 안 변하거나 오히려 늘 수도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을 통해 근육량 증가와 지방량 감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지친다고 느낄 때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몸의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몸 상태 및 호르몬, 식습관 등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지치지 않고 나아갈 힘이 됩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와 심리 그리고 환경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